보자. 전문 용어로다가는 콜리게이티브 프로퍼티라고 하는 번역은 뭘까요? 뭘까?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총괄성 되겠습니다. 총괄성. 그래서 왜 용액의 총괄성이란 말 들어본 적 있죠? 네, 그래서 그거를 콜리게이티브 프로퍼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뭐냐면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용매, 용질, 각 성분의 성격에 관계없이 그렇게 결정되는 용액의 성격, 요걸 총괄성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설명을 만들어 붙여 놓으면 용액 중 각 성분의 몰 분율로 결정되는 성격입니다. 몰 분율. 자, 그런데 이 몰 분율이 저번 시간에 그 헨리의 법칙 하면서 그 슬쩍 얘기를 했었는데 몰 분율이 사실 누구의 조상이라고 했죠? 모든 종류의 그 농도의 조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몰 분율 대신에 필요하면 몰랄 농도, 필요하면 몰 농도로 편의상 바꿀 수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원래는 몰 분율로 결정이 되는 건데 그거를 편하자고 몰랄 농도 혹은 몰 농도로 바꾸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뭐라고 부른다? 용액의 총괄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 싶겠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자, 댁에 가면 그 뭐냐면은 그 어머니 아버지 계시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우리 집 엄마는 이래, 우리 아빠는 이래, 그런 거 있어 없어요? 그 마음속에 그냥 뭐 그냥 저 부모님을 이제 객관화하는 거죠. 객관화. 그러니까 나에게는 소중한 부모님이지만 객관적으로는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죠. 그때 항상 긍정적이지만은 않죠. 뭐 어쨌건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은 느껴요. 언제부터? 여러분 말할 때부터. 아주 어릴 때는 그런 게 없거든요. 아주 엄마면 엄마 아빠면 하늘이고 막 신이고 막 이런 건데 여러분 나이 때가 되면 우리 엄마 좀 아니 우리 엄마 이상 이런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게 생길 때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걸 사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춘기는 이 성인이 되어가는 그 당연한 과정입니다. 뭐 엄마 아빠라고 뭐 완벽하겠어요? 당연히 문제가 있지.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 엄마와 아빠의 퍼스널리티에 따라 집안 분위기도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당연히 받죠. 뭐 되게 이상한 얘기하는 거예요. 상당히 뭐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성격이 우리 집안의 성격에 영향을 주는 게 당연한데 놀라웠게도 내 엄마와 내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무관하게 결정되는 우리 집안의 속성이 있어요. 바로 뭐 법적으로 허용되는 아빠의 개수 뭐 이런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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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집안에 보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맥시멈 몇 명까지 가능하냐는 거죠. 법적으로. 자, 우리나라 그 가정법은 몇 명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최대 한 명. 무슨 말 되겠어요? 없거나 한 명. 무슨 말 되겠죠? 근데 이거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두 명이면 뭘 해야 돼요? 뭐 아빠 원 아빠 투죠 뭐. 법적으로 뭐 그냥 뭐 아빠죠. 뭐 아빠들? 데디스?
라고 하겠죠. 뭐 만약에 전 국민이 투표를 해서 알겠어요? 뭐 2명 이상으로 하자 하는 건데 아직은 아니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이 말은 그 개수는 아빠의 개수. 우리 아빠가 어떤 사람이냐하고 관계 있어요?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아무런 관계도 없죠. 그런 성격이 용에게 나타날 때 그런 걸 뭐라고 한다? 총괄성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왜 분율이라는 말을 하는지 알겠죠? 몰 분율이 쉽게 얘기하면 섞여 있는 비율이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아빠가 몇 명이다, 엄마가 몇 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 몰 분율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 용액의 총괄성이라는 것도 사실은 매우 그 백그라운드가 물리학적입니다. 특히나 연력학 제2법칙의 그 토대를 가지고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인지라 사실은 이 용액의 총괄성을 하려면 연력학 제2법칙부터 차근차근 공부를 해서 수학적으로 증명에 도달하는 게 가장 좋지만 아직 우리가 이제 물리학적으로 많이 공부를 안 했잖아요. 특히나 이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는 거 혹은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대한 배제하고 이번엔 그냥 내용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은 여기 교재에도 4.2 챕터에 나와 있긴 합니다만 요거는 다음 기회에 배워보도록 하시고 우선은 4.3 그래서 4.2는 다음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4.3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자, 3.3은 뭐냐면 이 용액의 총괄성이 언제 적용되느냐, 어떤 상황에 이 용액의 총괄성이 적용되느냐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만대 가서 예를 들면 우물가 가서 숭늉 찾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용액의 총괄성도 아무 용액에나 적용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조건에서만 용액의 총괄성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이제 뭐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냐? 우선 첫 번째 1. 용질은 비휘발성입니다. 자, 비휘발성이니까 증발한다는 얘기니까 증발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증발 불가란 얘기입니다. 이 말은. 그래서 비휘발성이어서 그래서 용질은 증기압이 없습니다. 용액의 증기압이 없을 때 우선 용액의 총괄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용액의 증기압이 있냐 없냐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약간의 가이드라인을 드리자면 혹시 여러분 이게 증발이라고 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성격이 바로 스멜입니다. 스멜 알죠? 스멜 무슨 말 알겠어요? 이 스멜이 증발하고 아주 직접적 관계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게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럼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스멜이보다는 뭐냐면 비휘발성인 것을 냄새가 나냐 마냐 이런 걸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세상엔 많은 물질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어떤 특정한 물질들 중에는 향기가 전혀 없는 애들도 사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이산화탄소. 예, 그렇긴 하네요. 그렇긴 하네요. 산소. 그렇긴 하네요. 그렇긴 하네요. 이산화탄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유리 같은 거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것들은 냄새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이렇습니다. 비휘발성이잖아요. 무조건 냄새가 없습니다. 비휘발성인 녀석은 무조건 냄새가 없습니다. 그런데 냄새가 없을 순 있는데 냄새가 없다고 해서 항상 비휘발성인 건 아닙니다. 무슨 말 알겠죠? 대표적으로 수증기요.
자, 수증기는 냄새 없죠? 네. 수증기는 냄새 없지만 물은 증발 안 하나요? 해요. 잘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휘발성이라면 냄새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냄새가 없다고 비휘발성인 건 아니라 요 냄새가 있냐 없냐로 비휘발성을 따질 때 살짝 조심해 가지고는 그걸 판단하는 대강의 가이드라인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금 냄새 있어요? 없죠? 없습니다. 설탕 냄새 없습니까? 설탕? 설탕 냄새 없습니까? 있습니까? 설탕 없죠?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없습니다. 뭐냐면 그 소금 뚜껑 냄새를 맡아서 만약 냄새가 난다면 그건 병에 뭔가 다른 물질이 착색이거나 착향되어 있는 물질의 냄새가 나는 거지 소금만 쌓아뒀을 때 소금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알겠죠? 소금 냄새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뭐냐면은 설탕도 냄새 없습니다.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증발한다 안 한다를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총괄성에 적용되는 조건 2. 요 용질은 고체 용매에는 섞이지 않습니다. 섞이지 않습니다. 섞이지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이렇다는 거예요. 자, 여기 바닷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은 짜요, 안 짜요? 짜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해수욕장 가서 이 바닷물 찍어 먹으면 그냥 짠 정도가 아니라 우와 엄청나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바닷물이 이거 엄청 짜거든요. 그런데 이 바다가 저 바닷물이 얼어서 얼음이 될 수 있나요? 네. 오, 그렇게 된 곳을 우리가 어디라고 해요? 바닷물이 얼어서 얼음이 잔뜩 있는 곳. 그걸 북극이라고 하죠. 그래서 원래 북극은 랜드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 사실은 원래 다 바다인데 거기에 바닷물이 얼어가지고 얼음이 그냥 둥둥둥 떠다니는 거죠. 크게. 그게 북극입니다. 무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바닷물도 어느냐? 어는데 대략 영하 20도 이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바닷물에 빙하. 빙하 이렇게 안 생겼지. 빙하는 이렇게 생겼지. 그렇죠? 이렇게 빙하 바닷물. 그래서 온도가 영하 20도 정도로 유지되면 저렇게 바닷물 일부가 얼어서 저렇게 그 뭐냐면은 얼음이 크게 둥둥둥 떠다닐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바닷물이 얼어서 만들어진 이 빙하 맛이 어떨까요? 맛이 어떨까요? 바로 맹맹합니다. 아시겠죠? 자, 맹맹하다는 얘기는 맹맛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가 평소에 먹는 얼음맛, 물맛에 가깝습니다. 뭐 100% 똑같은 건 아닌데 거의 그냥 맹물 먹는 거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놈이 얼음을 만들어낼 때 염이라고 하는 성분이 뭐예요? 염이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에 바닷물을 짜게 만드는 이온결합 물질들 염이라고 하잖아요. 그 염을 저 얼음 결정 구조 밖으로 배제합니다. 밀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얼어서 만든 얼음이 빙하인데 그 빙하는 짜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이 얼음이 되려면 주변에 있었던 염 성분을 밀어내고 그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그 얼음적인 빙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왜 이래야 되느냐? 이래야 H2O 분자간 수소결합이 더 효율적이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바닷물에서 용매인 것이 H2O고 용질인 것이 저 염 성분이란 말이에요. 짠 맛이 나는 염 성분. 그 물에 녹아 있는 염 성분이 그 물이 고체가 되면 여기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못 들어간다. 그래서 염이 있으면 얘들이 이압 들어가기 어렵다. 무슨 말 알겠죠? 이런 예시들을 일반화해서 이렇게 말로 써둔 거예요. 그래서 용질, 지금은 염 얘기하는 거죠. 그게 용매가 고체 요렇게 돼버리면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요 고체 용매는 almost pure. 무슨 말 알겠죠? 거의 순수한 상태로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라고 가정하는 것을 용액의 총괄성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렇다고 엄밀하게 조사하면 빙하 안에 염이 없느냐? 아니, 그렇진 않아요. 아주 조금 들어있어요. 그래서 물 입장에서도 요걸 하려고 최대한 밀어내는 건데, 여러분 그 아무리 청소한다고 먼지 100% 없앨 수 있나요? 불가능하잖아요. 그 정도로는 염이 섞여 들어옵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엔트로피 효과라고 하는데 뭐 그런 것 때문이라도 약간 섞여 들어오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확실히 이건 엄청 짠데 얘는 뜯어서 녹여서 식수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염도가 거의 떨어져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요런 현상 때문에 총괄성을 가정할 땐 요런 내용을 얘기한다. 알겠죠? 근데 이제 이게 지금은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는 것 같은데, 아까 내가 뭐라 그랬었냐면 용액의 총괄성은 사실 어떤 것을 기반으로 하느냐, 연력학 제2법칙을 기반으로 한다고 했죠.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으로부터 수학적인 테크닉을 이용해서 용액의 총괄성을 전부 다 수리적으로 증명해 낼 수 있거든요. 그때 이게 아주 중요한 단서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왜 그렇게 수학적으로 중요하냐는 1학년 2학기나 1학년 2학기나 2학년 1학기 때 해보고 다음 학기 때 해보고, 지금은 우선 요렇다 정도라는 말 정도만 해보도록 할게요.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용질이 액체 용매에 완벽히 녹을 정도로 충분히 묽은 용액에서 저 용액의 총괄성은 적용됩니다. 자, 우선 쓰시고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가장 핵심적인 건 이겁니다. 용액의 총괄성은 묽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사실은 저건 확률론 때문에 그런 거기도 합니다만, 쟤를 수리적 모델로 아직은 얘기하기 좀 그러니까 그냥 묽은 용액이어야 한다라고 알아두시고, 사실 묽은 용액이 아니면
연구가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진한 용액은 연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진한 용액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연구가 아주 제한적으로만 돼 있어서 사실은 지금도 연구를 하려고 하나 거의 포기 상태입니다. 왜요? 용액이 인간이 다룰 수 있는 시스템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시스템입니다. 용액 다음이 용액 생명. 용액 생명이 대표적인 용액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그 생명으로 가기 전 단계의 모델링이 용액입니다. 그러니까 용액은 인류가 할 수 있는 시스템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직 용액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기초적인 수준밖에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용액이란 말을 우리가 함부로 쓰잖아요. 함부로 쓰지만 사실 그 용액이 그 용액이 어떤 성격을 가지지 물리적으로 모델링하는 모델이 없어요. 없어요. 그 정도로 뭐냐면 용액은 굉장히 어려운 녀석입니다. 용액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물에 끓는 점은 100도씨죠. 왜 물은 90도씨부터 끓지 않죠? 90도씨부터 끓어오르기 시작해서 연속적으로 쭉 끓어오른 다음에 한 110도까지 연속적으로 온도가 증가하면서 끓으면 안 되나요? 순물질은? 왜 순물질이 끓는 점이 일정한지에 대해서 연구가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초로 그 H2O가 일기압 중에서 끓는 점이 100도씨가 됨을 보여주는 수리적 모델을 물리학적으로 처음 제시한 게 그게 2006년인가 그렇습니다. 2006년에 저기 일본계 미국인 여성 물리학자인데 곤양반이 최초로 물리학적으로 그 물의 증발 모델을 수리적으로 모델을 제시했어요. 2006년에서 최초로. 그래서 그게 그해 그 네이처라는 논문집에 실렸죠. 그러니까 물을 끓이면 100도씨에서 끓어오르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모델을 해야 되느냐. 그것도 겨우 연구가 겨우 기초적으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막 달나라에도 가고 화성에도 간다고 하는데 사실은 인류는 저도 몰라요. 진짜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없어요. 진짜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기하급수적으로 더 많아집니다. 알수록 하나를 알잖아요. 모르는 게 10개가 생기는 겁니다. 계속. 하나를 알면 10개가 더 계속 모르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영원히 공부를 해도 공부는 끝이 없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나중에 물리학과나 화학과 가서 그런 쪽을 연구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돈이 안 돼서요. 이거는 아주 마치 입자간속기 같은 이런 거기 때문에 돈은 엄청 때려 넣어도 실용성으로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서 국가가 맘먹고 예산을 투자하지 않는 이상은 연구가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래서 아직 한국 같은 데서는 연구하기 좀 어려운 주제입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돈 안 되는 거 좋아해요, 싫어요? 매우 싫어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거 연구비 잘 안 줍니다. 그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능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 돈 안 되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근데 만약에 돈 된다고 하죠? 끝장납니다. 알겠어요? 돈만 되면 한국 사람 저 돈 돼? 확 다 해버립니다. 네. 다 해버립니다. 하여튼 그런 게 있다. 그런 게. 그래서 왜 파리의 노틀담 대성당 불나가지고 폭삭 내려앉았잖아요. 그건 알아요? 예. 5년 전에요. 네, 그게 자연 발화인지 뭔지. 왜 우리나라 옛날에 남대문도 불났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노틀담 대성당도 불나가지고 폭삭 내려앉았거든요. 그래 그거 복원하는데 한 5년 걸렸어요. 프랑스 건설업체가 했겠죠. 근데 그거 우리나라가 하면 2년이면 됩니다. 2년이면 되는데 우리나라한테 맡기질 않겠죠. 왜냐면 지들 쫀심이 상하니까. 알겠어요? 네, 문화 강대국 프랑스에서 노틀담 대성당을 복원하는데 그 프랑스 업체가 아닌 다른 나라 업체에 맡긴다. 쫀심이 안 살겠죠. 그래서 안 맡긴 건데 만약 한국에 맡기면 지금 해놓은 거 만약에 퀄리티 똑같게 유지한 선으로 우리나라는 2년밖에 안 걸릴 겁니다. 정말입니다. 네, 한국 사람들은 진짜 한국 사람들은 불편한 거 싫어합니까?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싫어요. 한국 사람은 불편한 거 되게 싫어합니다. 비슷한 얘기가 뭐냐면 옛날에 이제 해군에서
이지스를 만드는데 이지스라고 알아요? 이지스라고 만드는 이지스라고 알아요? 이지스가 뭐냐면 해군 함정 중에 가장 중요한 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발음은 에이지스예요. 에이지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저기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신 이름이 이게 뭐냐면은 그 눈이에요. 눈. 신의 눈이에요. 신의 눈. 이지스라는 게. 그래서 이게 눈깔이는 눈깔인데 왜 신의 눈이냐? 얘는 뭐냐면은 얘는 그 레이더가 장착돼 있는 배예요. 레이더라는 말 들어봤죠? 레이더라는 거 사실은 보통 뭐 검출할 때 쓰는 거예요? 바로 적의 배나 적의 전투기나 적의 미사일을 뭐냐면은 탐지하는 게 이지스죠. 그런데 현대 이지스는 가장 이 이지스 체계를 많이 운용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바로 미국이죠. 그러면 이 이지스 배 하나가 있으면 이 이지스라고 하는 레이더 성능이 고성능이어서 이론적으로는 전투기 120대랑 동시에 싸울 수 있어요. 전투기 120대를 동시에 검출할 수 있어요. 물론 성공 확률이 100%는 아닌데 그 전투기 120대가 날아오는 걸 이 배가 동시에 검출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전투기가 날아오는 걸 딱 체킹을 하면 내가 다른 배에 명령을 해서 거기서 미사일을 쏴서 유도해서 그 전투기를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이지스라고 하는 게 현대 해군에서 가장 중요한 배 중에 하나인데 가격이 얼마 정도 하냐면 3조 정도 합니다. 3조. 어디서 사오면? US에서 사오면. 배 한 3조. 무슨 말 알겠어요? 3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물건이죠. 그래서 이 이지스라는 배가 우리 해군에 있다 없다? 이제 많습니다. 한 서너 대 됩니다. 그러면 이 서너 대 되는 걸 맨 처음에 도입하려고 할 때도 이놈의 미국 애들이 순순히 좋겠습니까? 별의별 딴지를 다 걸었겠습니까? 별의별 딴지를 걸고 뭐 되네 안 되네 마네 뭐 막 별 난리 쳤을 거 아니에요. 해가지고는 이렇게 막 해갖고는 미국 정부랑 협의해가지고 도입을 하게 된 거야. 딱 도입을 해가지고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는 뭐를 매우 잘 만들어? 우리나라는 뭘 굉장히 잘 만들어? 배를 제일 잘 만들잖아. 그러면 어차피 이것도 군사 무기지만 배잖아. 그래서 미국이랑 협의를 잘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배 껍데기는 우리가 만들게. 왜? 우리가 배 잘 만드니까. 그래서 배를 우리나라 거제도 조선소에서 만드는 조건으로 배를 만들고 그 배 껍데기에다가 여기 이제 딱 들어간 레이더 그 다음에 요 안에 들어가는 컴퓨터 그 다음에 그 안에 CPU 등등 제어기기 그 다음에 무장체계 무기 요런 것만 미국에서 사와서 장치하는 걸로 요렇게 잘 계약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에? 1조에 2조를 세이브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걸 사실 미국이 좋아할까요? 싫어요. 싫어하겠지. 왜냐하면 사실 껍데기만 만들어 봐도 알맹이가 뭔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챌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껍데기를 만들어 보는 것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술 연구 개발 사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그걸 알고 안 하려고 하다가 해가지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미군이 주둔을 해야 미군 입장에서 누구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중국이나 러시아를 막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영 척진도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협의를 잘 해가지고는 이렇게 한 거야. 그럼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배 만들려고 할 때 이것도 그냥 한국 너네가 알아서 잘 만드세요. 그래서 이것도 막 어마어마하게 딴지를 걸겠어. 이것도 딴지를 걸어서 뭐 콩나라 뭐 배나라 뭐 난리도 아니었어. 그래가지고 이거 만드는데 미국에서 감찰관이 와가지고 배 어떻게 만들 코코 지시하고 난리도 아니었대요. 얘기를 왜 하느냐? 이때 이 배를 인수하던 그 책임자 장교가 같은 부대에 근무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선배님이 나한테 얘기해 줬던 거예요. 그 선배님이 후배들하고 술자리 하는데 이게 옛날에 이거 이지스 우리 인수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때 나도 들었던 거예요. 그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이제 배는 껍데기잖아. 껍데기고 여기 실내 이제 뭐
그 컴퓨터 이게 슈퍼컴퓨터 이렇게 딱 채워야 될 거 아니야. 이 배 안에 슈퍼컴퓨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슈퍼컴퓨터가 레이더가 고성능 레이더에 거의 마하 2, 3으로 움직이는 최신의 전축이 120대를 동시에 추적해야 되니까 CPU 성능이 어마어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배 안에 슈퍼컴퓨터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제 백업 대기를 만들고 컴퓨터를 세팅하고 이래 할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기에 미국 애들이 배를 너무 이상하게 만들더래. 이 미국 애들은 이렇게 만든대. 배꼽 대기를 딱 만들어 놓고 그 세팅할 부품을 다 가지고 온 다음에 이 부품 크기만큼 다시 용접으로 뚫는데 이렇게 뚫어서 거기 이렇게 딱 세팅을 한다는 거야. 자, 이미 여기서부터 한국 사람들은 편안해. 여기서부터 좀 불편해. 얘들 왜 이러지? 되게 이상하더래. 그래서 거제도에서 배 만드신 분들이 예? 정말요? 왜? 아니, 처음에 만들 때부터 설계 잘 해가지고 그 자리 이렇게 딱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자, 지금 내가 하는 얘기 한국 사람의 상식으로 너무 이상한 얘기예요. 모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이 미국인 감독관하고 그렇게 싸웠대요. 근데 감독관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렇게 하면은 이거 작동 안 될 수도 있다. 뭔 작동이 안 돼? 그래가지고 그걸로 대판 싸웠대요. 근데 결국 한국에서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쪽수도 많고 하니까는 그걸 이겼겠죠. 그래갖고 그 미국 가면 그래 해봐. 근데 절대 안 될 거다. 이거 안 되면 너네들 다 책임져라서 아이고 알겠다고 가만히 좀 계셔보라고 해갖고는 그냥 한국 사람들이 하듯이 원래 이렇게 설계 잘 해가지고 프레임대로 이렇게 딱 짜가지고 무슨 말 되겠어요? 한국 하는데 뭐 안 될 리가 있나? 그래갖고 그때 미국 감독관이 깜짝 놀랐대요. 이래도 되네? 이래도 되게 뭐가 이래도 돼? 근데 무슨 말 알겠어요? 한국은 선진국이 될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모든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이런 감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전 국민이 다 이런 감각을 가지고 있는 나라 국민은 이상하게도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런 감각이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에게는 매우 이상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왜 저렇게 생각하지? 그거 아니고 한국 사람들은 불편한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늦게 되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일 처리하는 방식은 전 세계 원탑입니다. 원탑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선진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뭐만 잘하면? 정치요. 자, 어쨌건. 자, 그래서 이거 알겠죠? 이거 우선 이거. 자, 그래서 무슨 용액? 묽은 용액. 자, 그렇다면 이 묽은 용액. 이 묽은 용액의 의미가 뭐냐? 그럼 여기서 퀴즈. 다음 중 총괄성의 적용 대상은 첫 번째 소주. 두 번째 바닷물인데 여기에 소금이 석출돼 있어요. 이 말은 포와 용해등보다 더 많이 넣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 바닷물인데 얼음. 세 가지 중에 어디서 용액의 첨가성이 적용될까요? 1, 2, 3번 중에 몇 번? 1번. 첫 번째 소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자, 왜냐? 소주는 누구와 누구의 혼합물입니까? 바로 물과 알코올의 혼합물이죠. 그런데 여러분, 물 증발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휘발성. 그 다음, 알코올 증발합니까? 안 합니까? 휘발성.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뭐는 증발하면 안 된다고요? 용질은 증발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런데 얘는 용질마저도 증발하기 때문에 여기는 용액의 총괄성이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 안 됩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 다음 바닷물. 그럼 바닷물은 물과 염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때 당연히 물이 뭐예요? 용매고 염이 용질이죠. 자, 근데 아시다시피 소금은 냄새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소금 냄새 없죠. 그래서 소금은 증발해요? 소금은 어떻게 보관해요? 소금은 어떻게 보관해요? 5초. 왜 그냥 쌓아놔요? 증발 안 하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평소에 대충 쌓아놓는 물건들 있죠. 다 증발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용질, 염, 휘발성이에요? 비휘발성이에요? 비휘발성이라고요. 알겠죠? 오, 그러면 용액인데 비휘발성. 그렇죠? 용액인 비휘발성. 그럼 얘는 용액의 총괄성이 적용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보세요. 용액의 총괄성이 적용되려면 용질이 어떤 상태여야 해요? 용질이 완벽히 녹아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용질은 완벽히 녹아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석출돼 있잖아요. 무슨 용액이란 얘기예요? 포화용액이란 얘기죠. 포화용액은 상대적으로 이 염이 묵다는 얘기예요? 진하다는 얘기예요? 진하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상태에서는 총괄성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 알겠죠? 좋아. 되죠?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앞서 언급한 바닷물이죠? 그런데 지금 석출돼 있는 건 용매예요, 용질이에요? 석출돼 있는 건 아이스니까 지금은 용매가 석출된 거잖아요. 용매의 석출은 이런 내용하고 관계 있어요, 관계 없어요? 관계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용질이 충분히 묵다면 총괄성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총괄성이 어떤 시스템에 적용된다. 요 개념 알겠죠? 그래서 요 얘기는 나중에 물리학 얘기하고 같이 할 거고, 그거 말고는 용질은 비휘발성이다. 그리고 용질은 충분히 묽어야 된다. 알겠죠? 요 두 개는 우선 기초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좋았어. 됐어. 자, 쓰시고요. 자, 썼습니까? 썼죠. 자, 그러면 요 한 지우겠습니다. 지운다. 으쌰. 자, 4.4 용액의 총괄성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 나타나는 현상들,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느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설명되는 현상들. 우선 첫 번째 일. 여러분 성현아? 우리 성현 왜 기절하고 그래? 저 몇 시? 조금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저 성현아. 우리 성현이 지금 막 울려고 그래서 좀만 있어. 울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구독하고요. 그죠? 그래. 그리고 안 할 거죠? 그리고 안 할 거죠? 할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자, 첫 번째 일. 그 유명한 어는 점 내림 되겠습니다. 어는 점 내림. 자, 이 어는 점 내림 그 물리적 분석은 다음에 좀 해보시고요. 요거는 뒤에서 다음에 한번 해보고 어는 점 내림에 대해 약간 그 정성적으로 뭐냐면은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용질이 포함되면 분자간 포함되면 용매 분자간 평균 거리는 멀어집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용매만 있다가 거기 용질이 들어오면 어쨌거나 용매 분자와 용매 분자 사이 용질이라는 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녀석 때문에 용매와 용매 사이 거리에 방해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평균 거리는 멀어지고 서로 간 인력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리가 멀어지면 인력은 줄어들죠. 무조건. 그런데 이때 온도를 더욱 낮추어 분자의 용매 성분의 운동 에너지를 감소시켜야 성분끼리 엉겨 고체로 상태 변화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여기에 온도를 낮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온도를 낮춘다. 이게 현상적으로 뭐로 되어 나타난다? 어는 점이 줄어드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죠? 더 낮은 온도에서 용매 분자끼리 엉겨서 고체가 된다는 얘기는 그때 어는 점이 내려가는구나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러한 정성적 해석에 대한 실제 나타나는 현상은 어떻게 되느냐? 3. 실험적 현상.
바로 요겁니다. 됐을까? T 빼기 T 백설표 F는 델타 F는 마이너스 KF 곱하기 M 이 표현입니다. 자, 난데없이 이렇게 수식이 하나 덜렁 나오죠? 그럼 저렇게 수식이 덜렁 나올 때 저 수식이 그냥 나오겠어요? 이것도 증명 과정이 있겠어요? 증명 과정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그 증명은 나중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문자 M. 그리고 지금은 뭐? 암기. 알겠죠? 암기. 우선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외워야 된다. 자, 이때 여기에 어떤 말이 하나가 있냐면 아래 첨자로 F라고 쓰네. 이제 F. F 보세요. F. F 뭐 줄임말? freezing. 바로 freezing을 줄임말입니다. 우리말 어는 점. 그래서 왜 막 무장강도가 막 흉기를 들고 사람들을 위협할 때 갑자기 경찰이 와서 총으로 딱 한 다음에 경찰이 하는 말 뭐? 프리즈죠? 프리즈 동사로 프리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프리즈 하면 뭐냐면 직역하면 얼음이 되어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얼음이 되어라.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꼼딱마. 알겠어요? 꼼딱마. 저 윤지야 꼼딱마래. 꼼딱마. 그거를 영어로 뭐라고 한다? freeze.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단어를 이렇게 F로 쓴 건데 그럼 여기 각각 나와 있는 이 항들 첫 번째 1 TF 얘는 액의 어느 점입니다. 두 번째 TF 백설표에서 요 백설표 표시가 항상 뭐죠? 백설표 표시가 퓨어. 그럼 얘는 뭐냐면 순수 용매 그것의 어느 점입니다. 순수 용매의 어느 점을 TF 백설표. 아시겠죠? 알겠죠? 그 차이를 델타 TF.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때 M 얘는 용액 내 비휘발성 용질의 몰 렐리티입니다. 자, 몰 렐리티 우리말 번역 몰랄 농도. 아시겠죠? 알겠죠? 그리고 이제 저기에 있는 KF 얘는 몰랄 어느 점 내림 상수입니다. 정확하게는 비례상수예요. 그래서 비례상수의 한 종류인데 이름을 좀 길게 불러서 몰랄 어느 점 내림 상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얘는 용매마다 그 값을 실험적으로 측정합니다. 그래서 용매가 무엇이냐에 따라 이미 다 값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문제에서 준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자, 이때 이 앞에 델타란 표현이 있잖아요. 델타를 우리가 차이라고 하죠. 차이는 항상 어디서 어디를 빼는 거예요? 나중에서 처음을 빼는 거죠. 자, 이게 나중이고 이게 처음이란 얘기인데 뭔 말이냐면 순수 용매를 준비하다가 용지를 넣어서 만들어 놓은 용액이 최종 나중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은 누구겠어요? 순수 용매가 처음이니까 그 차이를 지금 이렇게 표기하고 있는 거다.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 잘 보시면은 차이 값인데 이 앞이 마이너스가 돼 있잖아요. 그죠? 차인데 많이 마이너스라면 이건 증가한 거예요, 감소한 거예요? 감소한 거죠. 그래서 그걸 어느 점 감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뭐만 알겠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뭐냐면 어느 점 내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물리학적 성격에 대한 예시는 다음에 얘기해 보도록 하고 뭐 교재에는 나와 있어요. 교재 71페이지에 보시면 교재 71페이지에 보시면 그 왼쪽 단락 아래쪽에 그 뭐 막 이상한 머시너리라고 해서 막 수식이 자글자글 있죠. 네. 보이세요? 증명 과정이거든요. 근데 뭐 이게 뭐 잘 뭐 이상한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요게 이제 뭔지는 당장은 모르셔도 되고 다음에 요거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요런 아이디어를 뭐라고 부른다? 바로 어느 점 내림이라고 합니다. 되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어느 점 내림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제 간단하게 하나 풀어볼게요. 71페이지 거기 보시면 연습 문제 6 찾았어요? 연습 문제 6? 자, 내가 칠판에다가 지우고 한번 써볼 테니까 읽으면서 브레인스토밍 해보세요. 시작! 자, 이것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오케이. 자, 여러분 풀겠어요? 풀겠습니까? 보자. 계산은 그냥 계산식으로만 두고 나중에 계산기로 그냥 한꺼번에 하시면 돼야겠죠? 의미만 알고 여기 이제 그 뭐냐면은 숫자 넣어서 계산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자, 우선 여기 이제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비전해질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찾았어요? 사실은 저것도 말뜻을 조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이 말뜻의 뜻은 뭐냐? 물 속에서 전혀 이온화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대표적으로
설탕 같은 거야. 소금 같은 건 이온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고 하죠. 혹은 뭐 강산 물질 같은 거요. 이런 것도 물질이 들어서 그 이온화를 하죠. 근데 그게 물에는 잘 녹는데 아무런 변화 없이 물에 녹기만 하는 거. 그런 거를 비전해질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설탕, 뭐 포도당 뭐 이런 것들이요. 알겠죠? 그죠? 그래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물질 3g을 어디다가 녹였어요. 그럼 당연히 여기는 어디다라고 하는 이 물, 이거의 용매일 거고요. 그죠? 그러면 그대 어느 점이 마이너스 0.0456도씨가 됐다.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첫 번째 1, 어른점 내림 적용. 자, 우선 뭘 해야 되냐면 델타 TF 어느 점의 변화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어느 점 몇 도에서 몇 도로 변했죠? 몇 도에서 몇 도? 바로 0도씨였다가 0도씨는 누구의 어느 점이에요? 맹물의 어느 점이잖아요. 였다가 지금 어느 점이 몇 도가 된 거예요? 마이너스 0.465도씨가 된 거죠. 차이니까 이 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차이니까 이 둘을 빼야지. 알겠죠? 이게 요 수식을 인정한다면 마이너스 KF 곱하기 M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여기에 있는 요 KF 요게 값이 얼마예요? 나와 있다시피 1.86 도씨 킬로그램 퍼 몰. 됐죠? 그러면 이걸로부터 요 M은 어쩌란 얘기예요? 여기 마이너스가 있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가 있죠. 툭 떨궈져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이거로 나누어라. 오케이? 됐나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뭘 해야 되느냐? 요 비휘발성 용질의 구해야 돼요. 몰렐러티. 그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 M, 은. 이 몰렐러티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은 바로 M 용질 분의 3g. 자, 이 의미를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 대문자 M이라고 쓴 게 내가 뭘 쓴 거겠어요? 대문자 M이라고 쓴 게. 그죠? 위에 3g이라고 쓴 게 무슨 물리량이겠어요? 바로 질량이겠죠? 즉 질량을 몰질량으로 나누었으니 요게 바로 무슨 물리량이겠어요? 바로 용질의 몰수겠죠? 근데 그거를 무엇으로 나누는 것이 몰랄농도죠? 바로 지금 저기에 나와 있는 0.1빵빵 킬로그램. 0.1빵빵 킬로그램. 보이시죠? 자, 0.1 킬로그램 이거는 바로 용매의 몰수를 용매 질량으로 나눈 걸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걸 몰랄농도라 한다 이런 말이죠. 몰랄농도. 알겠죠? 그런데 이게 결국 뭐랑 똑같아야 된다? 이게 결국 뭐랑 똑같아야 된다? 요거요. 알겠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도씨 약분되고 요 단위만 남죠? 그러면 얘 바꿔주면 0.465몰 나누기 1.86kg. 됐죠? 저렇게 써도 되죠? 그러면 최종적으로다가
저기에 있는 용질의 몰랄 농도. 얘는 어떻게 될 것이냐? 바로 3.0g 곱하기 3.09g 1.86 킬로그램 나누기 0.1빵빵 킬로그램 곱하기 0.465 몰. 됐습니까? 됐죠? 1.86 3빵빵 0.465 어제 1.빵빵. 그러면 여기서 단위가 어떻게 약분이 됩니까? 단위가 킬로그램 남고 무슨 단위만 남아요? 그램 퍼 몰만 남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계산들 있죠? 나머지 계산들 계산기에 놓고 쭉쭉쭉 계산을 해주면 값이 뭐로 나올 것이냐? 120으로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이게 뭘 구한 거예요? 쭉 보면 바로 지금 용질에 뭘 구한 거예요? 용질에 뭘 구한 거예요? 몰 질량을 구한 것이다. 그럼 여러분 몰 질량의 단위가 그램 퍼 몰 맞는 거예요? 맞죠? 알겠죠?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다가 어는 점 내림이라는 현상을 활용해서 어떤 비휘발성 용질의 몰 질량을 표현하는 그런 방식 굉장히 흔히 나오니까 이것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야, 뭐라고요? 뭐라고? 왜요? 아, 흔들었다고요?